이 그림 보이실 거예요. 벌써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밑에 샤프랑 비교를 해보면 그림이 되게 크기가 작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건데, 아 신기하다, 작다,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얘기하기 앞서갖고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갑자기 좀 해볼게요. 제가 5살 때부터 저한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,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. 어릴 때부터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선택을 하게 돼요. 예를 들면 제가 9살 때 집에 얘기를 안 하고 마음대로 외박을 해요. 아니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마음대로 공고를 선택해서 합격하고 통보를 했어요.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내신 관리를 열심히 했고 되게 운 좋게 공립공대로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그 공대에 진학을 했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에이 안 할란다 이러면서 휴학하고 그러고 통보했죠.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막 하고 살다가 한 20대 중반쯤 되니까 아 좀 철이 들었는가 다시 학교를 다녀야겠다 해서 공대를 갔어요. 그때 한 교양 수업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. 미대생이었고요. 아 하는 느낌 오죠. 네. 사실 공대생은 바쁘거든요.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좋게 만나다가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그때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. 나도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이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바닥만한 스케치북 하나 주면서 아무거나 그려보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좀 찌질한 자기애 같은 게 발동돼가지고 역시 처음은 자화상이지 이러면서 제 사진을 그리게 됩니다. 이게 저희 아버지의 손재주를 좀 물려받아가지고 잘 나왔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엄청 칭찬을 해주더라고요. 아 잘한다면서. 그냥 기분 좋잖아요. 물론 그 여자친구랑은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습니다만은 예.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SNS에다가 이제 막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. 한 외국인 수채화 작가를 만나요. 그 사람이 100원짜리 정도 크기의 수채화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, 진짜로. 아이 부럽더라고요. 심지어 인기도 많아, 막 유명하고 막.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해랬으니까 아 나도 안 되겠다,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4시간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이제 이게 재미도 있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걸 발전을 시켜보고 싶다는 오기 같은 게 발동해가지고 막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제가 공대를 나왔잖아요. 근데 공대에서는 되게 작은 단위의 미시적인 걸 쪼개서 계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표면에 물체 표면에 거칠거칠한 거 그런 것들을 막 많이 배우고 아니면 뭐 물체 무게 중심이라던가 그게 이 그림에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샤프 연필 쓰다가도 그게 너무 두꺼워서 0.3mm짜리로 바꿨다가 그것도 두꺼워서 사포에다가 막 갈아요, 심을. 아니면 이제 힘 조절하려고 이제 샤프 무게 중심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덕후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생각보다 발전을 하더라고요. 1년 정도 뒤에 그린 게 좀 많이 괜찮아졌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기회가 좀 생기더라고요. 이제 들어오는 뭐 방송이나 뭐 인터뷰 뭐 이런 광고 이런 것들 막 열심히 노를 저어서 막 열심히 합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이렇게 오더라고요. 대학원을 갔었어요. 공대 공부가 조금 모질한다,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갔는데 아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쪼그려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혼란이 왔는데 그때 생각이 잠깐 든 게 아 내가 이거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쭉 살아보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저희 아버지의 그림자가 살짝 이렇게 오면서 하고 싶은 거 해라 느낌 오더라고요. 주변에서 엄청 말리더라고요. 야, 그 빡센 공대 공부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걸 그만두냐고. 그대로 그냥 취업하면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냐.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살면서 후회도 잘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림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막 하게 됩니다. 이제 제 SNS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그림 주문하고 싶다 해가지고 초상화 주문도 받게 되고요. 작은 그림을 취미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 모아서 클래스도 좀 열어보게 되고 그 외에 전시 중에 대학로 문화축제라고 길거리 전시가 있거든요. 그 전시에서 주최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작가님 길거리 전시가 있는데 전시 참여 좀 해주실 수 있냐고. 작가님이라니 백수인데 감사합니다. 바로 참여를 했죠. 그때 이제 전시했던 그림들이 할머니의 뒷모습이라던가 눈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 전시를 하게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수채화에도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서울, 뭐 전주, 부산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시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. 그 전시의 풍경이 이래요. 아무래도 여백의 미를 좀 살리다 보니까
이런 꼴로 잘 보이죠? 하다 보니까 어떤 타투이스트를 한 명 만나게 됐어요. 그러고 그 친구랑 뜻이 맞아가지고 타투를 배우게 됐거든요. 그래서 1년째 되게 잘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작은 그림을 막 그렸었잖아요. 그리고 그 섬세한 어떤 집중력 같은 거나 아니면 기계과를 나왔으니까 기계에 대한 이해도 높고, 그래서 보통 몇 달은 배워야 되는데 정말 며칠 안 배우고 빠르게 적응을 해서 잘 배우고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해결도 되고요. 세상에 내가 쓸모가 있는 그런 이 쓰일 때가 있구나 하는 그 뿌듯함. 아무튼 이렇게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제 그림으로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한 개개인의 그 작은 한 획들이 모여서 제 삶이라는 그림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, 그게 되게 작고 사실 지우는 데는 3초도 안 걸리는 그런 그림이지만은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되게 멋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좀 어렵겠고요. 대신에 저희 아버지가 5살 때부터 꾸준하게 하셨던 그 한마디를 저희 아버지의 말투로 한번 대신 전달해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고 싶은 거예요. 뭐 너한테 피해 말 안 주면 되지, 안 그래요? 감사합니다.